자, 그러면 우리 92쪽 봅시다. 92쪽. 연력학제 2법칙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보면 연력학 0법칙이 있고 연력학 1법칙이 있고 그 다음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게 연력학 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2법칙은 내용이 좀 쉽다. 알겠지? 내용이 쉬워서 오늘 결석자가 몇 명이지? 3명? 아니 2명이고 1명은 지각을 할 것 같은데 여튼 오늘 연력학 제2법칙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지? 필기하세요. 자, 연력학 2법칙이다. 자, 연력학 제2법칙. 그럼 연력학 2법칙을 갖다 우리는 뭐를 갖다가 연력학 2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질서 증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질서 증가의 법칙을 갖다 우리는 연력학 2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우리 연력학 0법칙은 열량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연력학 0법칙.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연력학 1법칙. 지금 배우는 연력학 2법칙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질서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우리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우리는 용어를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연력학 2법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이 뭐야? 이걸 갖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연력학 2법칙은 그냥 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우리 처음 때 우리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 있지? 열량 계산 공식 Q는 CM 델타 T 반드시 외워져 있어야 된다. 자, 열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열은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동을 한다, 알겠지? 근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저온체에서 고온체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으로는 가는데 왼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역 과정이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비교해서 용어를 갖다 하나 알아두면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쳐주면 물이 되고 물을 쪼개면 다시 수소하고 산소를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가역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물리에서 배우는 거는 비가역을 배울 거고 나중에 화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가역을 배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용어 나중에 화학에서 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열이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비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자연은 있잖아요. 자연은 이 비가역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연은 비가역 과정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연력학 2법칙이니까 이 연력학 2법칙이 뭐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배워야지, 맞지? 그래서 자연 상태가 비가역이라는 건데 비가역 과정에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게 우리는 연력학 2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비가역 과정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럼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연은 항상 질서 있는 데서 어디로? 무질서 있는 데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서 있는 데서
무질서는 한 대로 이동을 한다. 방향성이. 그래서 여기서 질서 있다는 단어가 뭐야? 그러면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야. 구별이 가능한 데서 무질서는 구별을 갖다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찬물이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찬물과 뜨거운 물은 우리가 처음에 섞기 전에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 두 놈을 갖다 우리가 혼합을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한 물이 돼. 미지근한 물. 그래서 여기서 미지근한 물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구별할 수가 없냐면 그 미지근한 물에서 찬물하고 더운 물을 뜨거운 물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앞에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질서 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무질서하다 그 다음에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자 요렇게 빗면이 있는데 근데 이 빗면을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는 마찰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마찰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어떤 물체, 질량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걔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여기. 그러면 여기 질량 이렇게 와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근데 중간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날아가게 되냐면 열 에너지 1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열 에너지 요게 날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요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요 운동 에너지 요거를 갖다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맞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빠져나간 열 에너지 1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하고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될 수 있어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또 마찰이 있어요. 이렇게. 마찰이 있어가지고 요 지점에서 정지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 빠져나가겠지만 열 에너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요거는 중간에 열 에너지 1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열 에너지 2 이렇게 식은 쓸 수 있어요. 맞지? 열 에너지 1 더하기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2 요거 세 개를 합쳐주면 그러면 처음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 이렇게 식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썼던 이 식이 뭐였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고 얘기해줘도 돼요. 그럼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하는 게 뭐야? 열역학 1법칙이지.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데 지금 얘가 방향을 갖다가 따져주면 지금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수평면에서 정지할 수는 있어요. 이쪽 방향 가능합니다. 근데
정지해 있는 물체한테 열 에너지 2가 투입이 돼.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한테 열 에너지 1이 투입해 가지고 다시 이 위로 이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지. 이런 상황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거꾸로 방향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왜 일어나지 않니? 그러면 방향성을 제시한 연력학 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배. 그래서 거꾸로는 방향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거꾸로도 봐라. 거꾸로 이 에너지 더하기 이 에너지 더하기 이 에너지는 이 에너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죠? 거꾸로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고 연력학 제2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거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력학 2법칙을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엔트로피 똑같은 단어가 무질서도인데 항상 자연은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연력학 제2법칙 맞지 마세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말.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요걸 갖다 선생님 예를 갖다 쓴다면 어떤 비커에 물을 담아 놓고 여기에다가 잉크를 갖다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잉크가 처음에 여기 들어가 있었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런 방향으로 이동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잉크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요 방향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연력학 2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곧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곧 우리는 무질서도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연력학 제2법칙 방향성을 갖다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책 잠깐만 보자. 준영이 소풍 어디 갔다 왔어? 안절고. 갈 때 못 타고 가? 신호버스 타고 가? 학교에서 버스 타고 왔어? 너는 소풍 안 가나? 갔다 왔어? 너는? 소풍 안 가? 자, 책 한 번만 보자. 자, A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1번을 보니까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되어 있는데 화학원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1번은 가역과정 줄쳐라. 가역과정이 뭐야? 뒤에 줄쳐라.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는 가역과정. 그 다음 그 밑에 비가역과정 줄쳐라. 뒤에 줄치세요.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 자, 화살표 뒤에는 선생님 그냥 읽어볼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 과정이다. 스스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역 과정의 예, 첫 번째 그림 봐라. 확산 보세요. 확산. 그러니까 처음에 A 그림에서 보면 한쪽에는 공기를 담고 한쪽에는 진공이에요. 근데 B 과정을 보면 콕을 열잖아. 콕을 열게 되면 지금 공기가 있는 데서 진공 쪽, 그쪽 방향 쪽으로 공기가 이동할 확률이 높은 거지. 처음에 A 상태로도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기 중에서 진자의 운동. 그러니까 진자가 처음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가 거울 갖다 놓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지하겠지. 이렇게 맞지? 그 이유는 공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찰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갔는데 바깥에 빠져나갔던 열 에너지가 다시 흡수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비가역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의 이동. 찬물과 더운 물이 처음에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됐을 때 우리는 찬물과 더운 물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비가역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진자 그림 필요 없고 그 밑에 가로 2번에 줄쳐라. 연력학 제2법칙 줄치세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야? 남들이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뒤쪽에 줄쳐라.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 밑에는 화살표는 쌤이 그냥 읽어볼게요.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은 위배되지 않는데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1번. 열의 이동과 연력학 제2법칙 그랬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 쉬운 내용이니까 천천히 볼게요. 자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여 열평 상태에 도달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그 다음 가로 2번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줄쳐라.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뭐야? 그러면 오른쪽에 줄쳐라. 무질서도 알겠지? 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에서 점점 무질서한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다시 얘기해서 화살표 뒤에 줄쳐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그게 밑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잉크가 있지, 잉크. 그래서 처음에 잉크를 물에 똑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엔트로피란 거시적인 상태. 거시적인 상태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 세상을 거시적인 상태랍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미시적인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분자 세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때의 경우의 수를 의미하며 자연의 현상은 이 경우의 수가 커지는 방향, 즉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에 A에 보니까 공기, 입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우리 공기 사실상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시적인 세계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중간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 방향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 다시 본문으로 오자. 본문의 바로 3번.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 줄쳐봐. 다양한 표현.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을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 줄쳐라.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비가역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2번 줄치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것도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3번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자 뒤에 줄쳐라.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줄쳐라.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그것도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4번 뒤에 줄쳐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줄쳐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이다. 그 다음 5번도 줄치세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열기관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는데 일단 열역학 제1 열기관이 100% 효율을 갖고 있는 거는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열역학 제2법칙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림 잠깐만 볼래? 그림 선생님이 요게 설명했던 내용이다. 알겠지?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수평면에 멈추게 된다. 자, 그 밑에 그림 밑에 쌤 읽어볼게. 물체가 빗면에서 내려와 수평면에서 멈추는 과정을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런데 열역학 제일법칙은 성립 출처라. 열역학 제일법칙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까 요거는 성립을 하는데 그 밑에 수평면에 정지했던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지 맞지? 그래서 그게 제일 밑에 쪽에 출처자 열역학 제2법칙의 위배됨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열역학 이 법칙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참 넘기세요. 자, 필기 좀 준비해. 그러고 일요일날 오전에 들어오는 애들 이번 주부터 완자화학원 들고 와야 됩니다. 완자화학원 책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첫 교시 때는 통과 수업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 화학원 들어가니까 책 준비해서 반드시 처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줘야 돼. 2번 휴게라인 열기관과 열효율 열기관과 열효율 자, 우리 열기관과 열효율은 통합과학 시간에도 이미 배웠어요. 알겠지? 이거는 뭐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안 들어간 친구도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열기관부터 한번 배워보자. 열기관. 그래서 열기관이 뭐야? 그러면 열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잖아. 맞지? 그래서 열이 이동을 하면서 뭐를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열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열역학 제 법칙에서 배웠을 때 자, 100%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알았지? 열역학 제 법칙에 의해서 다시 잘 봐. 열은 일로 100% 전환되진 않는데 이 거꾸로는 되는데 열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열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일을 해가지고 전부 다 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열기관이라는 거는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효율을 갖고 있는 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선생님이 열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열기관인데 열기관한테 공급되는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선생님이 Q1이라 할 거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Q1은 고온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고온. 그러면 이 열기관에서 일을 하겠지만 1W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빠져나가는 열이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알겠지? 그래서 Q2는 저온의 열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식을 갖다가 Q1은 더블 더하기 Q2 요 식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열 효율을 갖다가 계산을 할 건데요. 열 효율은 계산 공식을 갖다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은 E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효율을 갖다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급한 에너지분의 1이다. 다시 식을 쓰면 저기서 공급한 에너지는 Q1이지 맞지? Q1분의 W다. 이렇게 우리 식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여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있지? 요 식에 의해서 W는 Q1 빼기 Q2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지? 그래서 Q1분의 Q1 빼기 Q2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하면 1이고 뒤에 거 써주면 Q1분의 Q2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1 뒤에 빼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전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기관이 100% 효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표기를 할 건데 일단 카르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르노 기간이라는 용어도 하나는 좀 들어봐야 된다. 카르노 기간. 이 카르노 기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이상적인 기간인데 어떤 기간이냐면 열 효율을 최대치로 높여놓은 그런 이상적인 기간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카르노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인 열기관에서 효율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카르노 기간에서 열 효율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요 식부터 가요. 요 식에서부터 갈 거예요. 요 식. 우리 Q 계산 공식이 뭐라 그랬지? CM 델타. 그래서 자 Q1 대신에 우리는 CM 델타 T를 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CM 델타 T는 처음 온도가 있을 거예요. 고온의 온도. 고온의 온도를 쓰면 T1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위에도 보면 CM T1 빼기 Q2 같은 경우는 저온이기 때문에 T2를 쓸 겁니다. CM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아래 위에 CM 이걸 갖다가 날려주면 남는 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T1분의 T1 빼기 T2 다시 1 마이너스 T1분의 T2.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실제 존재하는 기간이 아닌 카르노 기간도 보면 열 효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르노 기간에서 열 효율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요거를 암기해 두세요. 요거. 알았지? 일반적인 열 기간에서 계산 공식은 요거고, 요거. 카르노 기간에서 열 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요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T가 뭐를 의미하노? T가 뭐겠니? 절대 온도만.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지? 앞에서 우리가 표기해줬대. T도시 더하기 273을 해줘야 절대 온도 나옵니다. 알았지? 그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놓자.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책에 보면 한번 카르노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PV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거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잠깐만 해석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여기가 P 그래 P고 여기가 V다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온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온도 하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지점이 A 지점 여기가 B 지점 요 지점을 C 지점 요 지점을 갖다가 T 지점
제1법칙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었지 맞지? 이런 상황. 근데 한빈 너 어제 밤 샜나? 밤 안 샜어? 꼭 밤새한 것 같아. 자, 요런 상황에 PV 그래프를 갖다 그렸을 때, 자, 여기서 A에서 B 가는 거죠. A에서 B 되는 거죠. 그럼 A에서 B 요런 식으로 갈 때 보면, 이거 무슨 과정이지? 등온이지, 맞죠? 그래서 부피가 커졌으니까, 등온, 팽창. 이렇게 부피가 커졌으니까, 등온, 팽창.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를 키우려고 그러면 열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열을 흡수해야 맞지? 그래서 기체가 부피를 키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얘는 Q1을 흡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Q1을 흡수했다. 자 그러면 흡수해서 부피가 팽창했다는 소리는 기체가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 기체가 일을 했다. 들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C 되는 과정을 갖다 보면 B에서 C 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고? 단열 팽창이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 된 겁니다. 그럼 열 차단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한다는 소리는 일을 한 거다. 일을 했다는 소리는 단열 팽창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낮아진다 그랬지.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T1의 온도고 여기가 T2의 온도라 그러면 T1이 더 온도가 높은 곳이 맞지? 온도가 낮아졌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D 됐습니다. 여기 합니다. C에서 D. 그럼 C에서 D 된 거는 또 등온이다 맞지? 근데 부피가 줄었으니까 등온 압축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등온 압축. 그러면 압축이 됐다는 소리는 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일을 받은 거지 맞지? 압축이 됐다는 거는. 자, 일 받았다. 일을 받았으면 부옴수 뭐 기억합니까? 그러면 열의 부호도 어떻게 되겠니? 옴수입니다. 알았지? 우리가 등온 과정이면 등온 과정이면 열과 일분칙의 Q는 어떻게 돼요? 등온이면 델타 U가 0이니까 이렇게만 되겠네. 식이 맞지? 그럼 얘가 엄수면 얘 엄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Q 부호가 엄수라는 소리는 뭐를 한 거야? 열을 갖다가 방출한 거야. 열 방출. 자, 그 다음에 D에서 다시 A 됐습니다. 그러면 단열 압축. 단열 압축. 이렇게 단열 압축됐다는 소리는 본인이 일을 압축이 됐다는 소리는 일을 받은 거지 맞아요. 그럼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온도 상승. 그래서 다시 T1으로 올라가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에서 B로 갈 때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자 봐. 여기서 이렇게 해서 Q1 이렇게 쓸게.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면서 열을 방출했거든요. 방출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일을 갖다가 요 정도 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 면적 안에 있는 면적이 있지 맞지?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R자 1이다.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면적을 R자 1이다. 자, 그러면 책을 갖다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봐라. 자, B
열기간과 열효율. 자, 1번에 열기간 동그라미 치자. 열기간이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쳐라. 열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 거기다가 줄치면 됩니다. 열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 자, 가로 1번에 구조. 자, 구조 글자 많이 필요한데 필요 없고 오른쪽 그림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 열기간에 고열원에서 Q1을 공급해주고 그러면 1하고 W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Q2가 빠져나간다. 그렇게 그림 보면 되고 가로 2번 열기관에서 열효율 밑에 네모 별표 3개 때려서 열효율 개선 공식은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E는 Q1분의 W Q1분의 Q1 빼기 Q2 1 마이너스 Q1분의 Q2 식 변형 여기 지금 쌤이 변형 시켜줬거든. 꼭 알아둬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열효율과 열역학 제2법칙 그래가지고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일은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모두 일로 바꿀 수도 없다. 화살표 뒤에 줄치세요. 열효율이 1인 열기간은 없다. 알았지?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요게 보면 고열원에서 Q1 공급되고 열기관에서 100% W를 다 해버리고 저열원으로 빠지는 게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3번 카르노 기간 줄쳐라. 카르노 기간이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쳐라.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간 줄치세요.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간. 그 밑에 카르노 기간에서 열효율 계산 공식 나오지? 별표 3개 때려. 별표 3개 때리고 그거 동그라미 쳐서 계산 공식 알아둬야 됩니다. 카르노 기간일 때는 절대 온도로서 효율을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놓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 그래서 A, B, C, D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필기하면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 연구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래서 그 밑에 1번 제1종 연구기간이 있대. 제1종 연구기간이 뭐냐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았는데 계속 작동한대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았는데 계속 작동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시킨다. 화살표 뒤에 줄쳐라. 연력각 제일법칙의 위배. 그래서 연력각 제일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줄쳐라. 제2종 연구기간. 그럼 제2종 연구기간이 뭐냐면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열기관이 작동하여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 이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의 열로 보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 빠졌던 요거 이거지. 요거를 갖다 열로 다시 보내. 그럼 너희들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나? 없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을 위배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뒤쪽에 화살표 뒤에 줄쳐 연력학 제2법칙의 위배. 그래서 이것도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넣기하고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자.
밑에 문제도 풀어야 된다. 6번까지. 포함 안 됐잖아. 포함 안 됐잖아. 두 개를 틀렸네. 그래 쌤이 전교 1등이 나와가지고 1학기 때 아, 1학기 때? 아니 1학기 중간고사 때 2등급이 나와가지고 지금 연습이 2등급이 몇 명까지? 5등까지 아, 5등까지. 그게 뭐, 수학을 할게. 이건 그것도 안 되는데. 알겠어? 자, 다 불러줄게. 가로놓기. 1번 가역, 2번 비가역, 3번에 2, 4번에 엔트로피, 5번에 증가, 6번 높은, 7번 열기관, 8번 열효율, 9번 카르노, 1번에 XOX, 2번에 기니디, 3번에 1, 2, 4번에 XOO, 5번에 0.4, 40% 써도 상관없다. 6번에 OOXO. 괜찮지? 이 법칙은. 다음 페이지 넘겨서 숙제입니다. 96쪽부터. 그래서 99쪽 실력업은 아직 풀지 말아, 알겠지? 그래서 90, 쭉쭉 넘겨서 102부터 105까지 풀어오세요.
102부터 105까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오고 그 뒤로 넘겨서 상대성 이론 들어갈 건데 새로운 단어는요 조금 쉬었다 들어갑시다. 오늘 상대성 이론 다 못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 들어가기 도입 전까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줄 거예요. 힘들지만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2쪽에 특수 상대성 이론 들어갑니다. 표계라인.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 이거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하거든요.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말로 끝내는 거기 때문에 수식이 나중에 선생님 다음 시간쯤 되면 수식을 좀 보여줄 건데 그 수식이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 문제가 쉬운데 이해를 못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 얘기니까 지금은 처음 들어가니까 용어적인 설명이 많을 거예요. 알겠지? 용어적인 설명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우리 책에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상대 속도가 나와요. 상대 속도. 이 상대 속도는 선생님이 등가 속도 운동할 때 상대 속도를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 자체를 알아야만 우리가 등가 속도 문제에서 심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책에 나와